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나라를 한번 빼앗기면 되찾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 국민들은 기억해야 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평생 긍정이었습니다. 조선이 멸망했을 때도요, 많은 사람이 비탄에 잠겨 있었는데 이승만 오히려 희망을 말했어요. 차라리 잘 됐다. 속이 시원하다.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게 아닙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한일 합방 된 다음에 이승만 박사가 강연회에서 하신 말씀이 시원하다. 세 가지가 시원하다 그랬어요. 무군, 왕이 없어져서 이제 왕 없으니까 민주주의 국가 세울 수 있어서 시원하다. 무반, 양반상놈 차별 없어져서. 무발, 전 근대성의 상징인 상투, 고루한 옛날 문화 이거 다 없애고 개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 차라리 시원하다. 나라 망한데 뭐 시원하겠어요? 속으로 비참하죠? 그러나 지도자가 비통하고 비참하자고 국민들이 다 눈물 흘리고 있는데 그거를 더 슬프게 만들고 더 힘 빠지게 만들면 리더가 아닙니다. 오히려 비탄에 잠긴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 다시 하면 된다. 오히려 잘 됐다. 이승만 대통령은 평생 긍정을 말했어요. 평생 희망을 말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우리 국민들은 기억해야 된다. 평생 힘들다는 말씀 안 하시던 분이 마지막에 사실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다. 딱 한마디 하셨기 때문에 그 한마디가 천금의 무게로 다가옵니다. 사실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고통과 비통의 세월을 다 참고 이겨내면서 그럼 지도자가 비탄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국민들 앞에서는 항상 희망을 말하고 자신감을 말하고 할 수 있다고 긍정을 외쳤지만 홀로 돌아서서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겠습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에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는 일은 너무나 힘든 것이다. 국민들은 잊지 말아야 된다. 정말 힘들었다는 한마디가 우리에게 긴 여운을 남깁니다. 자, 이런 말씀들 하시면서 자나 깨나 고향에 돌아갈 날만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시국이 복잡하게 전개가 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죠. 이게 굴욕적이라고 전국에서 또 시위가 일어납니다. 이제 긴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국교를 정상화해가지고 여러 가지 한국 공업화를 위한 자금을 마련했던 점은 결코 폄하할 수 없는 도리어 뛰어난 업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국민들의 감정은요, 우리를 36년 동안이나 못살게 굴었던 저 일본하고 다시 수교를 맺는다. 이걸 참을 수가 없어갖고 전국적으로 항의 시위가 일어나요. 이렇게 반일 감정이 무르익으니까 국민들이 자연히 이승만 대통령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 박사는 끝까지 일본 제국주의랑 싸웠고 평화선이라는 거 딱 그어가지고 일본 배가 우리 영해 안에 들어와서 고기잡이하면 그거 다 아주 그냥 납포해버렸습니다. 대일 강경 자세 끝까지 가졌던 이승만 대통령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 당시 정권에서 참 이렇게 국민들이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판에 건국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이게 참 그 당시 정권을 잡고 정책을 추진하시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오시지 말라고 계속 말리게 되죠.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든지 고향에 가려고 다 준비해가지고 하와이 공항까지 나갔어요. 근데 거기 외교관이 가갖고 나라를 위해서 참아주십시오. 오시지 말라고 만류를 합니다. 이승만 박사가 그래. 내가 가지 않는 게 도움이 된다면 가지 말아야지. 그리고 거기서 발길을 돌리시는데요. 한국 간다고 기분이 들떠서 공항까지 갈 때는 걸으실 수 있었어요. 더 이상 한국에 못 간다는 통보를 받으셨을 때 87세의 우리 건국 대통령은 그날부터 맥이 빠지셔갖고 걷지를 못하고 휠체어 타야 하는 참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결국은 하와이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세상을 떠나시게 되죠.
최후의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날 의식을 이르시기 전에 식사를 하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 식사를 마치고 피곤하다고 잠깐 쉬셨는데 의식을 잃으셨고 병원에 옮겨졌다가 거기서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결국 식사하시면서 드렸던 기도가 이 나라 건국 대통령의 최후의 유언이 됐습니다. 그 유언은 살아생전에 끊임없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한성 감옥 계실 때부터요.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라. 90평생을 외치셨어요. 감옥에서 쓴 독립정신에 보면 자유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속박 상태에 묶인 국민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나라를 되찾은 다음에 청년들 모아놓고 연설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고 실력자가 되고 애국자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지켜 다시는 대한민국이 남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평생 하셨던 말씀이 그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늙고 지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게 하소서. 건국 대통령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의 기도에는 민족이 있었고 조국이 있었습니다. 하와이에서 화장을 해서 그 유해가 서울로 운구됩니다. 이승만 박사의 유해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 수십만 시민들이 나와서 건국 대통령의 마지막 가는 길을 환송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사진처럼 엄청난 인파가 건국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슬퍼합니다. 그렇게 이 나라 유해 주신 분인데 마지막에 고향에 못 돌아오시고 저 멀리 타향에서 돌아가셨던 그 쓸쓸한 최후를 안타까워했죠. 자, 사진 3장을 쭉 보시면은 이 건국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마지막 석별의 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떠나시고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는 그 후로도 오래 사셨습니다. 9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죠. 이승만과 프란체스카의 수뇌보, 이거 따로 모아서 한번 강연하고 싶을 정도로 참 흥미진진하고 아름답고 감동적입니다. 두 분이 25살 나이 차이가 나셨죠. 이승만 대통령의 명저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직접 타이핑을 합니다. 그걸 3번이나 처음부터까지 타이핑을 하느라고 아주 어깨가 짓눌렀어요. 어깨가 아주 너무 아팠어요. 그 아내가 어깨 통증을 느낄 때마다 이승만 박사가 그때 워싱턴에 살고 계실 때인데요. 가끔 워싱턴에 포토맥 강변에 나와서 이 아내의 어깨를 주물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세 많으신 분이 아내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셨어요. 자, 망명 독립투사였던 이승만이 나라 뺏긴 식민지 지도자가 저 머나면 타국에서 서양, 백인, 외국인 출신 아내의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부른 노래 뭐였을까요? 한민족이 있는 곳에 어디나 들려지는 아리랑입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청천 하늘엔 별들도 많고 우리네 가슴 속엔 시름도 많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오다 가다가 만난 님이지만 살아서나 죽어서나 못 잊겠네. 요 마지막 가사는 이승만 박사가 아내를 위해서 직접 지으신 겁니다. 오다 가다가 만난 님이지만 독립운동을 위해서 전 세계를 떠돌다가 우연히 만났어요. 오다 가다가 만난 님, 프란체스카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못 잊겠네. 그 식민지 시절에 참 요즘 현대적인 남편도 하기 어려운 아내의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노래를 지어 불렀던 참 두 분의 아름다운 수뇌부입니다.
프란체스카는 평생 대한민국을 위한 타이피스트로 일했어요. 6.25 전쟁 때 전 세계에 보내는 공문, 또 전쟁 상황 기록하느라고 타이프라이터에 앉아서 정신없이 타이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창밖에서 뭐가 휙 날아왔다고 합니다. 뭔가 봤더니 장미 한 송이였어요. 누군가 봤더니 당시 75세 할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우리 남편이 왜 장미꽃을 던지나 생각해봤더니 그날이 결혼기념일이었다는 겁니다.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혼기념일 때마다 이승만 대통령이 워낙 검소하셨고 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요, 독립운동 위에 나라 위해서 다 쓰셨어요. 돈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 선물을 주는데 꽃 한 송이를 준다든지 사과 하나를 준다든지, 근데 그 선물 주는 방식이 너무나 신기하고 즐거워서 그때마다 행복했다는 겁니다. 1950년 그 옛날에 75세의 할아버지가 결혼기념일에 아내에게 휙 지나가는 것처럼 꽃 한 송이를 던지고 갔습니다. 참 로맨틱한 멋있는 남자였습니다. 독립운동하고 백인 여자분이 황인종 날아와서 퍼스트 레이디가 돼갖고 참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남편이 나를 너무 아껴줬기 때문에 나는 힘들지 않았다. 행복했다. 프란체스카 여사는 늘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제일 행복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질문을 했더니 그분의 대답은 대통령이 돼서 첫 번째 월급을 받아왔을 때. 참 퍼스트 레이디나 일반 아낙네나 다 여인의 심정이 비슷하죠. 남편이 첫 월급을 탁 받아갖고 오니까 야, 독립운동 하느라고 참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나라 세우고 우리 남편이 월급까지도 받았구나.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라는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프란체스카 여사는 극도로 전략하는 분이셨습니다. 너무 아끼셔가지고 손주들의 옷도요, 해진 걸 몇 번을 꿰매갖고 입혔어요. 그 손주들이 나중에는 옷이 너무 초라해서 학교 가기 싫다고 투정을 부릴 만큼 그렇게 아끼셨습니다. 며느리인 조혜자 여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전략에 관한 한 우리 시어머니 프란체스카 여사는 인간의 경지를 뛰어넘은 분이었다. 재밌는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더 이상 아낄 수 없을 만큼 아끼셨어요.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까지 지내신 분이 뭘 그렇게 아끼시고 전략을 지나치게까지 하셨을까요? 마지막 평생 아끼시다가 이분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이렇게 전략하는 모습을 보여야 강대국들이 대한민국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그분이 전략하셨던 이유도 애국입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 부강을 이루었고 발전을 이루었지만 한 가지 이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우리가 늘 어려운 점은요, 우리가 발전하고 강해졌지만 우리 주변에는 우리보다 더 강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세계 4대 강대국에 둘러싸인 유일한 나라예요. 나라가 강해져서 주변 나라를 압도할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비록 나라는 약하지만 강대국이 볼 때요, 저 약한 나라 국민들이 자기 동족 고통당하는 북한 동포를 위해서 저렇게 전략한다, 저렇게 아낀다, 이야, 저력이 있는 국민이다. 북한 동포를 생각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아끼는 모습을 보이면 강대국들도 그렇게 뜻있는 백성들을 함부로 못하겠죠. 약소국 퍼스트 레이디로 평생을 지내셨던 프란체스카 여사의 참 조국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슬픔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북한 동포를 위해서 이렇게 아끼는 모습을 보여야 강대국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한다. 나라 없다고 무시당하고 전쟁으로 짓밟힌 시체더미, 잿더미 된 나라라고 무시당하고 나중에는 약하고 언제 망할지 모른다고 무시당하고 평생 무시당하면서 남편의 조국을 자신의 조국처럼 사랑했던 대한민국 첫 번째 영부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코리아를 대적하랴. 그리고 자신과 함께 묻어달라고 유언하신
물품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독립운동하면서 늘 지니고 다니셨던 태극기, 둘째는 늘 묵상하셨던 성경책, 그리고 태극기와 성경책을 나와 함께 묻고 그 관 위에 휘장을 덮어달라고 유언하셨어요. 그 휘장은 뭐냐면은 남편 이승만 박사께서 친필로 쓰신 휘호 남북 통일, 태극기 붙들고 성경책과 함께 묻히면서 남북 통일이라는 남편의 글자, 그 휘장 아래 나를 묻어달라고 유언하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프란체스카 여사는 애국의 교과서입니다. 그분들을 배우면 누구나 다 애국자가 됩니다. 그 말을 뒤집으면요, 이승만 대통령, 프란체스카 여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가 거기서 시작됩니다. 이승만, 박정희를 깎아내리고 김일성, 김정일을 축혀 올리는 김일성, 김정일과 손을 잡으려고 했던 그런 세력들을 미화시키려는 북한과 종북 세력의 공작이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 수많은 열매를 맺어서 그 잘못된 교육의 결과로 대한민국이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이승만을 가르쳐야 나라를 빼앗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해야 되는지 제대로 알게 됩니다. 이승만, 박정희,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분들은 깎아내리고 대한민국에 쳐들어왔던, 대한민국을 짓밟혔던 세력을 미화시키는 바람에 참 이 엉터리 교육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승만과 프란체스카를 보면은 거대한 애국의 길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강대국과 맞짱을 뜨고 새로운 개혁을 시도하고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도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좋은 교과서가 됩니다. 동시에 이승만과 프란체스카를 보면 소박한 애국의 길,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나라 일에 영향 끼칠 수 있는 아주 거대한 지도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승만, 프란체스카를 통해서 일반 국민이 평범한 필남 필녀가 할 수 있는 애국의 길을 찾아낼 수 있어요. 끝까지 한 푼 두 푼 아끼면서 북한 동포를 위해서 전략하는 모습, 누구나 따라갈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는요, 마지막까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모습, 누구나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길을 갈 수 있는 지도자는 이승만, 프란체스카 여사를 통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리더의 길을 배울 수가 있어요. 일반 국민들은 소박한 모습,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그 삶의 자세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잊혀진 건국 대통령을 알려야 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를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승만이 한바탕 했으니 이제 남북 통일을 위해서 한바탕 할 수 있는 새로운 애국자들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 나라가 많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국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아 할 수 있다. 우리의 역사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각오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한바탕 하는 애국자들이 불꽃처럼 일어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강연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